곱게 늙기. 물러나고 양보하지만 재산은 물려주지 말기. 노인이 되면 젊은이들로부터 무엇이든 양보받기를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반대로 노인이라도 양보받기보다는 양보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 노인들은 당연히 자리를 양보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심한 경우 젊은이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소리를 치고 야단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노인들도 버스 요금을 지불하지만 젊은이들도 똑같은 비용을 내고 버스를 탑니다. 그러므로 노인이나 젊은이나 똑같은 버스 이용 권리가 있습니다. 노인은 약자이니 보호해주는 것이 옳지만, 그렇다고 젊은이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빼앗는 것을 당연히 여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양보해주면 고마운 일이지만 양보해주지 않아도 야단치거나 혼낼 일은 아닙니다. 젊은이들도 어떨 때에는 지치고 피곤해서 노인들보다 몸 상태가 더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지하철의 경우 경로우대증을 가지고 있으면 노인들은 무료로 지하철을 탑니다. 그러면 운행 비용은 누가 지불하는 것입니까? 지하철 요금뿐 아니라 모든 복지 혜택에서 노인들에게 지불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고 누가 세금을 내는 것입니까? 젊다고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노인이라고 무료로 누리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길 수만은 없을 겁니다. 이러한 주장에 혹시 심기가 불편한 노인 독자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노인에게 혜택을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 노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버스를 타고 가는데 제 앞자리에 여고생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 정류장에서 나이가 조금 있어 보이는 여성 노인이 탑승을 했지요. 그런데 제가 일어나려고 하기도 전에 제 앞자리 여학생이 자신의 자리를 양보할 요량으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때 여성 노인이 그 여학생을 도로앉히며 하는 말에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학생 그냥 앉아서 가. 공부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나는 집에서 매일 놀아. 힘들고 피곤한 사람이 앉아가야지. 버스나 지하철에서 빈자리가 생기면 먼저 차지하려고 가방을 미리 던지거나 막무가내로 사람들을 밀쳐내고 달려가거나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자리를 탐하는 나이 든 여성들의 모습만 보다가 양보할 줄 아는 여성 노인을 보면서 큰 감명을 받았지요. 그날은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학생도 힘들 때가 있지요. 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노인보다 더 피곤할 때가 있는 겁니다. 양보할 줄 아는 어른이 아름답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여성 노인은 참으로 곱게 늙어가는 분이었습니다.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은 누구든 아름답습니다. 아름답게 나이가 들려면 양보하고 내어놓고 물려줄 수 있으면 됩니다. 옛날에는 며느리가 들어오면 곳간의 열쇠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나 물려주지 못하고 쥐고 있으면 고부간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오늘로 말하면 경제권인데 선임이 후임에게 넘겨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노인이 되어도 재산만큼은 예의적으로 자녀들에게 넘겨주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말아야 돈 잃고 자식 잃는 불행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재산은 마지막까지 지키고 죽을 때에는 사회에 환원하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혹시 자식에게는 원망받을지 모르지만 자식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을 것입니다. 만약에 재산을 물려주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자식이 있다면 그것은 자식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부모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재산을 물려주지 않아서 원망한다고 두려워하거나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는 자식들을 교육시키고 키워준 것으로 충분하지요. 자녀도 성장하여 성인이 되었으면 모든 면에서 스스로 독립적으로 살아야지 부모에게 의존하며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성인이 되어 잘 살든 못 살든 그것은 스스로의 책임이고 자신의 몫이지 부모의 몫은 아닙니다. 그러한 점에서 캐나다 부모들의 교육 태도는 지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녀가 대학을 가도 등록금을 비롯해서 생활비까지 모두 부담합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경제력을 갖기 시작해도 재산을 물려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캐나다에서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사실 이것은 캐나다뿐 아니라 모든 선진사회에서 공통된 현상입니다. 아이들이 커서 대학을 가게 되면 생활비뿐 아니라 등록금까지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대학을 가면 긴 방학 동안 돈을 벌고 학기 중에는 번 돈으로 생활을 합니다. 등록금도 스스로 벌어서 해결하거나 융자를 내기 때문에 부모에게 손을 벌리지 않습니다. 융자는 졸업 후에 벌어서 갚으면 되기 때문에 부모도 등록금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조금 달라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식을 내보내고 나면 부모는 외로움을 느끼지만 돈은 있습니다. 반면에 자식은 돈은 없으나 청춘이 있으니 외로울 새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타협을 하는 경우가 생긴답니다. 부모는 자식의 경제력을 해결해주는 조건으로 자식은 부모가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함께 살아주는 조건으로 타협을 한답니다. 비록 이렇게 바뀌어가는 추세라고는 하지만 부모와 자녀는 서로 독립적이고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들의 대체적인 인식입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재산을 자녀에게 넘겨주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비록 자녀와 함께 산다 해도 자식을 품에서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새도 어느 정도 크면 둥지를 떠나는데 자식들도 둥지로부터 떠날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놓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효성이 지극한 자녀들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모든 자식들이 다 효성이 지극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식이 노인이 된 부모를 항상 보살피는 것은 아니므로 자식이 나를 보살필 것이라는 기대를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자식들이 부모를 극진히 잘 보살펴 준다면 재산 때문인 경우도 덜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에 혹시 부모가 재산을 넘겨줘서 자식이 부모의 재산을 다 가지게 되면 부모를 보살피는 것을 그만둘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재산을 받은 다음에 마음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낳은 자식이라고 해서 모두 자신의 마음과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와 자녀 사이에 친밀감이 있어도 자식이 부모의 기대를 다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자식들이 노후에 자신을 기꺼이 부양하리라는 기대는 낮추는 것이 현실적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부양하기 위한 준비도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러니 자녀에게 다른 것은 몰라도 재산은 주지 말아야겠지요. 18세기 유럽에서는 한 명의 아버지는 100명의 자녀를 둘 수 있지만 100명의 아들은 한 명의 아버지도 부양할 줄 모른다는 속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재산을 자녀에게 상속하고 나면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니니 자러 가기 전까지는 옷을 벗지 마라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18세기 프랑스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나라 사회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속담처럼 들립니다. 양보하고 내주어도 재산은 주지 말고 마지막까지 여유롭고 품위 있게 지내다가 죽을 때 사회에 기증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이미 자녀들에게 의사표현을 해야겠지요. 뒤에 언급하겠지만
늙어서도 존경받고 품위 있는 생활을 하려면 지갑을 열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갑을 열어도 빈 지갑이라면 난처해지겠지요. 그러니 다른 것은 모두 물려줄 수 있으나 재산만큼은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넘겨주는 것도 가려가며 해야 할 것입니다. 깨끗함과 밝은 색. 요즘 대부분의 욕조와 변기는 모두 밝은 색으로 만들어지지만 한동안은 어두운 색이 유행처럼 퍼졌습니다. 아마도 어두운 색이라야 지저분한 분변이나 때가 묻어도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더러운 것이 보여야 청소를 하거나 지울 수 있지요. 그래서 이제는 어두운 변기가 모두 사라진 듯합니다. 어두운 색은 얼룩이지고 지저분해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밝은 색일수록 오염된 것이 눈에 더 잘 들어옵니다. 눈에 잘 들어와야 깨끗이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옷을 밝게 입는 것도 깨끗하게 사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노인이 되면 표정도 어둡게 보일 수 있는데 거기다가 옷까지 어두우면 아무리 깨끗이 목욕을 하고 다녀도 지저분한 인상을 주기 쉽습니다. 그래서 늙을수록 밝은 색을 입고 다녀야 하지요. 물론 밝은 색을 입는다고 해서 지나치게 화려하게 입으면 눈살을 찌푸리게 할 수 있습니다. 화려한 것과 밝은 것은 분명히 다른 개념인 것이지요. 비록 화려하지 않아도 옷을 밝게 입으면 노년의 어두움을 조금은 걷어내고 깨끗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밝은 옷을 입어도 표정이 어두우면 깨끗한 옷이라도 어둡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제일 먼저 옷을 보는 것이 아니라 표정을 보며 표정에서 받은 선입견이 연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표정도 밝게 해야 합니다. 표정이 밝아지려면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하겠지요. 내 마음이 우선 편안해야 합니다. 내가 편안하면 세상이 다 편하게 보이고 내 표정도 밝아집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어두우면 세상이 다 짜증스러워 보이고 표정도 어두워 보이는 법이지요. 무엇이 자신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지 성찰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자식들이 속을 썩여서 마음이 편안할 새가 없다고 생각하나요? 그러면 자식들과의 심리적 유대를 놓으면 됩니다. 자녀와 부모의 지나친 심리적 유대는 자식의 성장에도 장애가 된다는 것을 에리 프롬은 건전한 사에서 이미 언급한 바가 있죠. 자식도 어느 정도 성장했으면 잘 살든 못 살든 본인의 책임인 것이지 부모의 책임은 아닙니다. 다 큰 자식도 돌봐줄 수 있으면 돌봐주는 것이 좋겠지만 돌봐주지 않아도 자식은 자신의 몫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식 걱정을 매일 한다고 해서 자식이 잘 될 것 같으면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으면서 걱정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걱정해준다고 무엇이 바뀌거나 달라지거나 못되던 일이 잘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 지나치게 자식 걱정에 마음을 어둡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식들에게 무관심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관심은 사랑의 한 표현입니다. 관심은 갖되 그것에 온통 마음이 사로잡혀서 우울해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별하여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됩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인다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모가 자식의 삶에 직접 개입하여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 자식 걱정으로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지요.
자식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나의 표정이 밝아지고 표정이 밝아야 깨끗해 보입니다. 자식 말고도 우리를 어둡게 하는 것이 많이 있지요. 과거의 상처나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걱정도 표정을 어둡게 합니다. 그런데 과거는 이미 내 손을 떠난 것이고 되돌리거나 돌이킬 수 없는 지나간 것입니다. 아무리 과거가 후회되고 과거의 사건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고 그래서 늘 속상해한다고 해서 그러한 일들이 회복되거나 상처가 치유되지는 않습니다. 노인은 추억을 먹고 산다고 합니다. 그것이 긍정적인 것이고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면 추억을 먹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상처가 나에게 고통만 준다면 내 마음을 과거에 빼앗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미래의 내 마음을 빼앗겨서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 인생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래는 단 하루도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타워 크레인이 쓰러지면서 여러 명이 죽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1분 전만 하더라도 망자들은 전혀 죽음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갑작스레 사고로 죽은 사람들은 모두 그렇습니다. 그러한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잔인한 이야기 같지만 그것이 모든 인간의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외면하며 살아가지요. 미래는 언제까지 나에게 허용되는 것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내 손에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노년이 되어 모두가 공감하는 것은 인생이 자신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미래를 걱정하고 염려와 불안 속에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럴 가치가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보기도 전에 이미 많은 에너지를 미래를 위해 쓰고 있지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오직 현재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분명 과거였지만 현재로 경험했던 것이고 내일은 아직 안 왔지만 내일이 오면 역시 현재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현재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현재에 있으면서도 과거나 미래에 매달려 있으면 인생이 괴로울 겁니다. 현재에 머물 줄 알면 이 순간에 내가 향유하는 시간이 얼마나 큰 은총의 순간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하느님의 뜻은 늘 현재에 있다고 합니다. 교회의 유대한 교부 가운데 한 분인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과거는 하느님의 자비에, 현재는 하느님의 사랑에, 미래는 그분의 섭리에 맡겨라라고 가르쳤던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죽은 소크라테스보다 살아있는 돼지가 더 낫다든가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이 순간이 은총이지요. 죽어버리면 세상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생명이 있는 한 은총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니 살아있는 이 순간, 현재에 내 마음이 머물 수 있어야 합니다. 독자들은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먼 훗날 언제인가 시력을 잃게 된다면 책을 읽을 수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기쁨이고 은총인지를 그때 가서야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책을 읽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순간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금 자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낭비한 오늘 이 하루는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시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을 감사하며 행복하다고 자각하며 살아갑니까? 이 순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인지 지금에 충실해야 섬세하게 자각할 수 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존재함에 대한 감사와 기쁨,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해 눈뜨게 됩니다. 간혹 말기암 환자들은 죽음에 이르러서야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자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면 현재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는데 현재에 머물 줄 알게 되면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표정도 밝아질 수밖에 없지요. 밝은 표정은 자신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말기암 환자에 비유할 수는 없지만 죽음에 가까운 노인은 세상을 아름답게 보기 시작한 암 환자와 같습니다. 노인의 지혜로 자신을 현재에 머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의 표정도 밝아집니다. 하지만 아직 표정이 어두우면 이 깨달음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깨달음의 길로 정진하면 됩니다. 밝은 표정을 지을 수 있는 것도 결국 자신의 몫입니다. 밝은 표정과 밝은 옷을 입으면 노년이 되어도 지저분한 느낌을 안 줍니다. 노년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방법이지요.